한국에서 국악 신동으로 알려진 송소희 양의 공연이 다음 주 토요일과 일요일 뉴저지 파인플라자에서 열립니다. 오바마 대통령은 오늘 백악관에서 첫 기자회견을 갖고 부자 증세만으로 재정절벽 절반은 해결한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샌디로 인해 파손되거나 공급 라인이 차단돼 자동차 가격 인상은 불가피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승객들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MTA는 전철 무제한 승차권에 대해 환불 조치가 없음을 밝혔습니다. 플러싱 경로센터가 결국 문을 닫으면서 KCS 뉴욕 한인 봉사센터로 통폐합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상은 이 시각 주요 뉴스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N 뉴스입니다. 한국에서 국악 신동으로 인기를 얻고 있는 송소희 양이 다음 주 토요일과 일요일 뉴저지 파인플라자에서 공연을 펼칩니다. 이번 공연을 계기로 미국의 국악의 한류 바람을 몰고 오겠다는 각오입니다. 주성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2008년 11살의 나이로 전국 노래자랑 사상 최연소 대상 수상, 강호동의 스타킹, 윤도현의 러브레터 등 여러 TV 방송에 출연하면서 국악 요정으로 불리고 있는 송소희 양. 지난 2010년 한국과 러시아 수교 20주년을 기념해 러시아에서 공연했으며 올 6월엔 워싱턴의 케네디 센터 무대에 올라 국악을 알렸습니다. 다음 주면 귀엽고 깜찍한 외모와 천상의 목소리를 가진 송소희 양의 무대를 뉴저지에서 만나볼 수 있습니다. 특히 이번 공연을 시작으로 본격적인 미국 진출을 계획하고 있는 송 양은 미국 커뮤니티에 국악의 한류 바람을 만든다는 계획입니다. 후원에도 발빠르게 조직됐습니다. 뉴욕과 뉴저지에서 음악, 미술, 사진 등을 하는 예술인들로 구성된 후원회는 앞으로 송 양의 미국 진출에 물심양면으로 돕겠다고 밝혔습니다. 우리나라의 그 얼과 우리나라의 길을 그렇게 참 천재성으로 타고났다는데 저희들 엑사이딩해서 이 지금 한류와 함께 그 음악으로 세계화를 시킬 수 있는 이렇게 신동이 태어났기 때문에 우리 정말 그 후원회가 아주 구성되기에는 참 쉽지 않았나 싶어요. 후원회는 첫 행사로 다음 주 화요일 저녁 7시 뉴저지 파인플라자에서 송소희 후원의 밤을 개최합니다. 특히 이날 주인공인 송소희 양이 특별 게스트로 초대돼 한인 사회의 관심과 후원을 당부할 예정입니다. 송소희 양의 이번 첫 뉴욕 공연은 다음 주 토요일과 일요일 저녁 7시 뉴저지 파인플라자에서 열립니다. KBN 뉴스 주성훈입니다. 한국에 어린 재능 있는 친구들이 많이 있네요. 천부적인 소리꾼입니다. 많은 관심 가져주셔서 싸이처럼 해외에서도 유명해지고 우리의 전통음악을 미국에도 알리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오바마 대통령은 오늘 백악관에서 재선 이후 첫 기자회견을 가졌습니다. 일자리와 경제 성장이 최우선 과제라고 전제한 뒤 부자 증세만으로 재정 절벽 절반은 해결한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오바마 대통령은 오늘 미국 경제가 여전히 회복되는 과정 중에 있으며 우리의 최우선 순위는 일자리와 성장이라는 말로 기자회견을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감세한 가운데 부부 합산 연간 소득이 25만 달러 이상인 가구에 대해서는 세금 인상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미국인 전체에 대한 세금 인상은 없다며 하원에서 하루속히 부부 합산 연간 소득 25만 달러 이상을 제외한 나머지 계층에 대해 감세한 연장안을 통과시켜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또 세금 문제에 대해서는 중산층을 보호하면서 재정 적자를 줄이는 것이어야 한다며 중산층에 대해서는 재정 적자 감축과 관련해 많은 희생을 요구하지 않는다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아울러 재정 절벽은 세수와 세출을 함께 개선하는 균형 잡힌 방법으로 풀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재선 후 어떤 임무를 갖고 있느냐는 질문에는 중산층을 돕는 것이라며 미래에 대해 희망적인 미국 가정과 중소기업들을 대표해 일하라고 대통령에 당선됐다고 말했습니다. 또 데이빗 폴트 레이어스 전 중앙정보국 CIA 국장의 사임을 불러온 스캔들과 관련해서는 국가안보 관련 법령을 위반한 사례는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샌디로 인해 파손되거나 물에 잠긴 차량이 약 20만 대가 넘습니다. 중고차 가격은 물론 신차도 공급 부족으로 가격 인상이 불가피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전미 자동차 딜러 협회가 파악한 바에 따르면 물에 잠기거나 차량 일부가 망가진 자동차는 약 10만에서 25만 대에 이릅니다. 신차, 중고차를 구입해야 하는 수요는 많은데 딜러나 항구에서 대기 중이던 차량 역시 피해를 입어 공급 부족 현상이 벌어지고 있으며 공급 부족은 가격 인상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전미 자동차 딜러 협회는 중고차, 신차 시장의 수요가 늘면서 0.5에서 1.5%의 가격 인상이 이뤄질 것으로 예상했으며 자동차 가격 산정업체 에드먼드닷컴은 중고차 가격이 700에서 1000달러까지 폭등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판매 공급망도 영향을 받았습니다. 뉴욕 엘리자베스 마린항에서 각 딜러로 배송 예정이었던 차량 16,000대는 침수됐고 피해액은 약 4억 달러 규모입니다. 닛산도 자동차 6,000대가 파손됐으며 자동차 딜러인 허슨 토요다의 경우 전시 중이던 중고차와 신차 650여 대가 피해를 입었습니다. 아직까지 뉴욕 일부 전철 노선은 정상화되지 못하고 있는데요. MTA 측은 롱아일랜드 레일로드와 메트로놀스의 무제한 정회권의 기간을 연장해 주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러나 전철 무제한 승차권에 대해서는 아무런 환불 조치가 없다고 밝혀 승객들이 반발하고 있습니다. 메트로폴리탄 교통공사는 지난 9일 허리케인 상륙전에 구입한 일주일 무제한 승차권과 한 달 무제한 승차권에 대해 환불이나 기간 연장 등의 조치가 없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승객들은 정상적인 운행을 하지 못해 승차권을 사용하지 못한 일수만큼 보상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히고 반발하고 있습니다. 실제 메트로폴리탄 교통공사는 허리케인으로 운행이 중단된 지 10일이 지나서야 N노선과 코니 아일랜드행 열차를 복구했으며 현재까지도 1번 R노선, A노선의 일부 구간은 운행이 되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나 통상적으로 메트로폴리탄 교통공사는 무제한 승차권을 분실했을 경우 신고하면 남은 기간 동안 환불해 주었습니다. 때문에 일각에서는 이와 같은 방법으로 운행이 전면 중단됐던 허리케인 피해 기간 동안 3일치에 해당하는 10달러 41센트를 환급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한편 메트로폴리탄 교통공사는 전철에는 어떠한 보상도 하지 않으면서 롱아일랜드 레일로드와 메트로놀스의 10월 무제한 정회권의 종료 기한을 11월 5일까지 연장한다고 밝혀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지적입니다. 이번 샌디로 롱아일랜드 주민들이 사상 최악의 정전 피해를 입었는데요. 롱아일랜드 주민들이 롱아일랜드 전력공사에 집단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롱아일랜드 주민 최소 60만 명에서 최대 100만 명이 롱아일랜드 전력공사와 전기 천연가스 업체 내셔널 그리드를 상대로 어제 뉴욕주 지방법원에 소장을 제출했습니다. 원고인 롱아일랜드 주민들이 낸 소장은 업무 과실과 방치, 고의적 복구 지연 등의 책임을 묻는 내용입니다. 법원은 소장을 검토한 뒤 집단소송 성립 여부를 판단할 예정입니다. 소송을 맡고 있는 몰린스 변호사는 뉴스데이 등 미 언론들과의 인터뷰에서 아직도 많은 주민들이 어둠 속에서 고통받고 있다며 이들은 왜 복구 작업이 빨리 이루어지지 않는지 알고 싶어 한다고 말했습니다. 지난달 29일 밤 112만 가구 중 94만 가구에서 정전이 발생했으며 14,000여 가구는 어제까지도 전기가 들어오지 않은 상태입니다. 몰린스 변호사는 이와 별도로 주민들이 내는 전기요금이 어떻게 쓰이는지 뉴욕주 감찰국에 수사를 의뢰한 상태입니다. 그는 복구 지연은 주민들의 안전을 지켜야 할 의무를 다하지 못한 것이며 이는 범죄나 마찬가지라고 강조했습니다. 소화전 앞에서는 어떠한 일이 있어도 주 정차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운전자가 탑승해 있을 경우 소화전 앞에 잠시 정차하는 것이 허용될 전망입니다. 데이빗 그린필드 시의원은 어제 운전자가 탑승해 있을 경우 소화전 앞 잠시 정차를 허용하는 조례안을 뉴욕 시의회에 상정했습니다. 소방국, 청소국 등 뉴욕시 직원의 요구가 있을 때 즉시 이동할 수 있도록 운전자가 앉아있기만 하면 현재 금지돼 있는 소화전으로부터 15피트 거리 내 정차를 허용하는 내용이 골자입니다.
제정되는 즉시 효력이 발생되는 이 조례안이 통과되면 잠깐 정차했다가 티켓을 받는 억울한 일이 줄어들 전망입니다. 시의회는 이와 함께 업소에 대한 불만이 접수될 경우 이를 업주에게 72시간 내에 알리도록 한 조례안도 이날 상정했습니다. 이 조례안은 민주당의 데니얼 게로드닉 의원이 발의했으며 업주들이 시 정보기술통신국의 웹사이트에 등록할 경우 311 전화나 웹사이트를 통해 접수되는 업소에 대한 불만 신고를 업주에게 72시간 내에 음성이나 텍스트 메시지, 이메일 등으로 알려주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한인 노인들의 사랑방 플러싱 경로센터가 결국 문을 닫으면서 KCS 뉴욕 한인 봉사센터로 통폐합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동안에도 뉴욕 한인 상록회 등과 통폐합을 추진한 바는 있으나 불발로 끝났기 때문에 이번 KCS와의 통폐합이 주목되고 있습니다. 플러싱 커뮤니티 경로센터 이사회는 최근 이제 더 이상은 운영이 어렵다고 판단하고 뉴욕 한인 봉사센터에 통폐합시키는 것을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뉴욕 한인 봉사센터 김광석 회장은 아직 정식 요청이 들어온 것은 아니지만 관련 서류를 충분히 검토한 후 결정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사회봉사 비영리 기관인 플러싱 커뮤니티 경로센터는 2001년부터 한인 노인들에게 무료 점심 제공, 각종 교양 프로그램 등을 제공하며 공공의 이익을 위해 봉사해왔습니다. 자금난에 허덕이며 후임 회장이 없는가 하면 여러 번 장소를 이전하면서도 소임을 다하려는 노력을 보여왔으나 결국 역사 속으로 사라지기도 했습니다. 경로센터는 운영자금 확보와 노인 복지 서비스 확대를 위해 지난 2009년과 2010년에도 두 차례 뉴욕 한인 상록회 등과 통폐합을 추진해왔으나 양측 이사진들의 이견으로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동안 소외되었던 한국 정부의 재외동포 지원 정책 등이 쏟아져 나오고 있는데요. 해외 한국 학교 교원들에게 맞춤형 교육 지원을 하겠다고 나섰습니다. 한국교육과학기술부는 어제 해외 한국학교 교원 1,200여 명에게 맞춤형 교육 자료와 온라인 연수를 지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해외 주재원 등 한국학교 수요가 늘면서 재외국민을 위한 한국학교 경쟁력을 강화하는 사업의 일환입니다. 한국학교는 교과부 장관 승인으로 미국, 일본, 중국 등 15개 나라에 30곳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교과부는 수학과 과학 등 교재는 물론 학생의 주제국 적응을 돕기 위해 현지 사회문화 자료를 개발해 교사들이 내년 5월부터 수업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할 예정입니다. 내년 3월까지 교육과학기술연수원을 통해 한국 학교에 특화된 인터넷 교원 연수 프로그램을 개발해 교사들이 국외에서도 연수를 받을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이어서 LA 지역 한인사회 소식입니다. 미주 소식입니다. 박찬호 선수가 LA 한인회 국제 홍보대사에 위촉됐습니다. 지난 19년 동안 LA를 제2의 고향이라고 생각하며 살던 박찬호 선수는 앞으로 LA 한인 사회와 유소년 야구 발전을 위해 앞장서겠다고 전했습니다. 김혜리 기자의 보도입니다. 박찬호 선수가 LA 한인회를 방문해 국제 홍보대사 위촉식을 가졌습니다. 앞으로 LA 한인사회와의 네트워크를 통해 국제 교류와 한국의 정체성을 계승 발전시키겠다는 입장입니다. 이 한인회를 위해 많은 그런 발전과 그리고 또 한인회를 위한 그런 노후를 말씀해 주시면서 저도 이렇게 같이 동참하고 싶다는 그런 얘기를 통해서 이미 지난 20여 년을 LA를 비롯해 미국에서 활동했던 박찬호 선수는 그동안 비록 한인회와의 교류는 없었지만 앞으로 더 많은 관심과 홍보를 통해 적극적으로 돕겠다고 전했습니다. 특히 지난해 한화 이글스에 입단하면서 받는 모든 연봉을 어린이 야구 발전을 위해 기부한 박찬호 선수는 자신의 재능과 부를 많은 사람과 함께 나누는 데 앞장서고 있습니다. 어떤 일이든 제가 할 수 있는 일들을 연구를 할 것이고 또 아까 같이 이렇게 야구 쪽으로 또 특히 어린 유소년들에게 희망을 줄 수 있는 그런 외국 역할 그런 것도 했으면 좋겠고. 박찬호는 이미 프로 선수 생활뿐만 아니라 다양한 국가대표로서의 활동으로 한국 야구의 위상을 세계에 알리고 있습니다. 또 박찬호 선수는 최근 같이 한화 이글스에서 활동했던 류현진 선수에 대해
칭찬을 아끼지 않으며 LA 다저스가 최고 입찰액인 2,600만 달러에 가까운 포스팅 금액을 내놓은 것에 대해 다저스행에 대한 응원의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MBC 뉴스 김혜리입니다. 지구촌 리포트입니다. 자주 깜빡깜빡 하시나요? 현대병이라고 쉽게 말하지만 최근 30대에서 50대 젊은 층 치매 환자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부터 자꾸 깜빡깜빡하기 시작한 53세의 수잔 씨. 이상한 낌새를 처음 알아차린 건 남편이었습니다. She would ask similar questions repeatedly. 혹시나 하고 병원을 찾았다 청천벽력 같은 진단을 받았습니다. 65세 미만에 나타나는 일명 초록이 치매. I cried on the way home. 50대 초반에 치매가 찾아올 줄은 상상도 못했습니다. 더 이상 일을 할 수도 운전을 할 수도 없습니다. You know, it's a difficult diagnosis. Things are not going to get better. 수잔 씨처럼 한창 일할 나이인 30대에서 50대 젊은 치매 환자가 갈수록 늘고 있습니다. 음주와 흡연, 공해, 스트레스 등 사회 환경적 변화가 가장 큰 요인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Taking those medications earlier means that you'll get more use out of them. 아직 뚜렷한 치료약은 없지만 조기 발견 시 진행을 늦출 수는 있습니다. 그래도 가장 중요한 건 예방입니다. The one thing that we've identified so far that does seem to slow down the disease process is aerobic exercise. As old-fashioned as that sounds, that's still more effective than any medication that's been invented. 전문가들은 일주일에 적어도 3번 30분씩 꾸준히 운동하라고 조언하고 있습니다. 규칙적인 운동만으로 인지장애 위험성이 60%나 떨어지기 때문입니다. You know, you're gonna show up and be like, oh, well, my mom doesn't know who I am, that kind of stuff. So it's obviously a real concern. I want to spend the rest of my life with my family. But I kind of, in my life, I've always tried to take the high road. 더 이상 남의 이야기나 먼 훗날 일이 아닌 치매. 금주, 금연 등의 생활 습관 개선과 규칙적인 운동으로 스스로 예방에 나설 때입니다. 간추린 소식입니다. 재외동포 거소 신고증의 발급 수수료가 내년 1월부터 2배로 인상됩니다. 한국 법무부는 현행 10,000원인 재외동포 거소 신고증 수수료를 20,000원으로 올리는 법률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습니다. 법무부에 따르면 9월 말 현재 한국 내 거소 신고한 재외동포는 25만 3,406명이고 등록 외국인은 96만 2,968명입니다. 퀸즈 플러싱에서도 허리케인 샌디 한인 피해자를 돕기 위한 구호 상담회가 열립니다. 뉴욕 한인회는 오는 19일 오후 2시에서 6시 퀸즈 플러싱에 위치한 플러싱 제1교회에서 제2차 허리케인 샌디 구호 상담회를 개최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날 행사에는 연방재난관리청의 보상 신청 대행 업무를 비롯해 각종 지원 상담과 비즈니스 피해를 입은 한인 소상인들에게는 저렴한 이자율의 각종 융자 상품도 소개됩니다. 메디케어 파트 D의 신규 변경 신청 마감일이 내달 7일입니다. 연방보건부 산하 CMS는 메디케어를 갖고 있으면서 처방약 보험에 가입하지 않을 경우 늦어진 기간만큼 벌금을 물게 되므로 이번 가입과 점검 기간에 꼭 등록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메디케어와 메디케이드에 모두 가입된 사람을 제외하고는 이 기간 외에 연중 보험 변경은 불가능하다는 점도 유의해야 합니다. 뉴저지주 법원은 지난 9일 치정으로 40대 한인 여성을 살해한 49세 모니카 모그에게 300만 달러의 보석금을 책정했습니다. 모그는 지난달 30일 리버레지에서 김정희 씨와 그녀의 남자친구 아서 노엘 대찬을 살해한 혐의로 긴급 체포됐습니다. 그녀는 1급 살인죄 2건과 중범죄 살인 2건, 불법 무기 소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다음은 시사 컬럼이 이어집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어려울 때 함께 해줄 수 있는
친구가 있다면 그 친구는 성공한 친구라고 말하죠. 정말 우리가 어려울 때 나를 위해 함께 팔을 걷어붙이고 진정으로 도와줄 수 있는 친구가 몇이나 있나 둘러보면 찾기가 쉽지 않을 겁니다. 특히 문명의 혜택을 보며 살고 있는 도시사회가 더욱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런데 꼭 그렇지만은 않은 것 같습니다. 요즘 허리케인 샌디가 뉴욕, 뉴저지를 비롯해서 동부 지역을 강타해 쑥밭으로 만들어 놓아 많은 사람들이 어려움에 처해 있지 않습니까? 아직까지 롱아일랜드 지역은 10만여 가구 이상이 전기가 들어오지 않아 추위에 떨고 있는 등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하는데요. 이런 어려움에 처해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사랑을 전하고 희망을 심어주며 봉사를 하고 있는 사람들을 보면은 말입니다. 특히 한인 교계를 비롯해서 한인 단체들이 추위에 떨고 있는 이들에게 담요를 전달하고 샌디 태풍으로 직장을 잃어서 거리를 방황하고 있는 일용직 노동자들에게 음식을 제공하는 등 훈훈한 사랑을 전하고 있습니다. 모두가 불황으로 어려운데도 십시일반 돈을 걷어서 재단 구호기금으로까지 전달하는 한인 사회. 정말 누가 봐도 따스한 사랑이 넘치는 한인들의 모습인 것 같습니다. 어려울 때일수록 베풀고 나눌 줄 아는 한인 사회가 정말 자랑스럽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 걸 보면은 미국은 좋은 친구를 둔 것 같습니다. 그 좋은 친구가 바로 한인 통포 사회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한국식으로 말하면 그게 바로 의리라고 하는데요. 한국인들의 특성은 어려울 때일수록 뭉치고 도울 줄 아는 민족이기 때문이 아닌가 싶습니다. 비단 이번만은 아닙니다. 항상 지역 커뮤니티를 위해서 어렵고 소외된 이웃들을 위해서 함께 돕고 사랑을 베풀고 있는 한인 사회가 아닌가 싶습니다. 요즘 연말이 다가오면서 어려운 이웃을 위해서 사랑의 터키를 전달하기 위해 행사가 시작되고 있기도 합니다. 많은 단체와 독지가들이 어려운 이웃을 위해서 사랑을 전하는 마음이 우리 한인 사회의 미래를 더 크게 만들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환율과 증권 소식입니다. 이어서 날씨입니다. 내일은 간간히 구름이 끼는 부분 지역으로 맑은 날씨입니다. 기온은 쌀쌀하지만 평년의 기온을 보이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48도, 섭씨 8도, 밤 최저 기온은 38도, 섭씨 3도로 예상됩니다. 금요일도 맑은 날씨가 이어지겠으며 쌀쌀하겠습니다. 토요일은 구름이 다소 끼는 맑은 날씨에 역시 쌀쌀하겠습니다. 이상으로 KBN 뉴스를 마칩니다. KBN과 함께 즐거운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